레이와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일본과 한국이 하나로 통일된다면 일본의 전설적 음향사 아베노 세이메이, 그의 예언들이 또다시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는 걸까? 아베노 세이메이, 그는 일본 헤이안 시대에 실존했던 전설적인 음향사로 그의 예언들은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꿰뚫어보며 놀라운 예지력을 보여주었다고 알려져 있어. 당시 음향사는 단순한 예언가나 무당이 아니었어. 그들은 천문과 지리를 통해 우주의 비밀을 읽고 인간과 자연의 질서를 조화롭게 맞추려는, 말 그대로 자연과 세상을 이어주는 존재들이지. 일본에서 음향사는 무시할 수 없는 신비와 경외의 대상이었어. 밤하늘의 별자리, 계절의 변화, 바람의 움직임까지도 그들에게는 세상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였어. 이들은 하늘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언했는데, 이 예언들은 많은 이들이 간절히 믿고 두려워하던 힘이었지. 음향사는 또한 요괴와 악령을 퇴치하는 사람들로도 알려져 있어. 인간이 알 수 없는 다가올 혼란과 공포의 존재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지. 그들은 보통 부적이나 주문을 사용해 요괴를 물리치거나 악령을 봉인했어. 당시 사람들은 음향사가 아니면 이 위험한 존재들과 맞서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향사는 그야말로 모든 두려움과 신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어. 세이메이는 921년경 교토에서 태어났어. 그의 아버지, 아베노 야스나리는 뛰어난 음향사였고, 어머니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선 구미호가 아닐까 하는 소문이 돌았대. 오사카 이즈미시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아베노 야스나리는 이날이 신에게 집안의 번영을 간절히 빌곤 했다고 해. 어느 날 흰 여우 한 마리가 사냥꾼들에게 쫓기는 걸 보고 여우를 숨겨주려다 사냥꾼들과 싸우며 크게 다쳤는데, 그때 쿠즈노아라는 여인이 나타나 그를 정성껏 간호해 주었지. 서로에게 마음이 통한 둘은 결국 부부가 되었고 세이메이를 낳게 됐어. 세이메이가 5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쿠즈노아는 갑자기 둔갑술이 풀리면서 흰 여우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는데, 그 순간을 세이메이가 목격해버린 거야. 쿠즈노아는 아쉬움이 담긴 시 한 수를 남기고 결국 떠나버렸다고 전해지지. 세이메이는 요괴를 물리치는 음향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여우 요괴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전설이 내려오니 참 묘한 일이지.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음향도를 담당하는 관청인 음향료에서 최고 직책을 맡은 카모노 타다유키에게 음향도를 배웠다고 해. 그 인연으로 카모노의 아들 야스노리가 음향도가 될 무렵 당시 권력자였던 후지와라 가문과 연결되어 여러 방면에서 활약을 펼쳤다고 하지. 당시 천문학이나 전복은 최신 과학과도 같았는데, 이를 체계화하고 정리한 음향도의 최고 권위자로서 세이메이는 조정과 귀족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았어. 그의 행적들은 시간이 흐르며 신비화되었고 수많은 전설과 일화를 남기게 되었지. 이 이야기는 헤이안 시대의 고서인 곤자쿠 이야기집에 실려있는 일화야. 세이메이가 어릴 적 카모노 타다유키의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 어느 날 밤, 타다유키가 수레를 타고 가는 도중에 잠들었는데 세이메이가 급히 타다유키를 깨우며 외쳤지. 저쪽에 사람 모양이 아닌 이상한 형체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이메이가 가리킨 쪽을 보니 정말로 온갖 요괴들이 우글거리며 수레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던 거야. 타다유키는 재빨리 술법을 써서 요괴들을 피했고 세이메이가 남다른 영역을 지녔음을 깨달았어. 그날 이후 타다유키는 세이메이를 제자로 삼아 자신이 아는 모든 음향도의 비법을 전수해 주었다고 해. 세이메이는 젊은 시절 구마노에서 수행하며 음향도의 깊은 지식과 능력을 갈고 닦았어. 그러던 중 어느 날 절에 있던 승려들이 그에게 짓궂은 질문을 던졌지. 식신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는 도발적인 질문이었어. 또 주변 귀족들도 그에게 연못에 있는 개구리를 손 하나 대지 않고 죽여보라고 주문했지. 세이메이는 무의미한 살생은 피하고 싶다고 했지만 결국 도전을 받아들였어. 그는 개구리 위에 가벼운 풀잎 한 장을 올려놓기만 했는데 그 풀잎의 무게의 개구리가 압사해버린 거야.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세이메이를 두려워하게 되었지. 세이메이는 이런 특별한 능력들 외에도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 그의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이 뱀을 잡아 죽이려는 것을 세이메이가 말리고 풀어줬는데, 알고 보니 그 뱀은 용왕의 딸이었다고 해. 뱀은 정체를 밝히고 세이메이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일청환이라는 단약을 선물했어. 세이메이는 그 단약을 눈과 귀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지. 그 이후로 세이메이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과거나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고,
새나 짐승의 울음소리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 그의 예언 능력은 여기서부터 더욱 강력해진 거지. 덴토쿠 4년, 세이메이는 천문득업생으로 있을 때 무라카미 천황으로부터 직접 점을 칠하는 명을 받았어. 이로 미루어보와 그의 전복 능력이 이미 귀족 사회에서 큰 인정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지. 이후에는 천문박사로까지 임명되며 더욱 중책을 맡게 되었어. 그가 남긴 예언들은 세이메이 자신이 저술한 점사략결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그의 후손인 스치미카도 가문에 전해지고 있어. 이 예언들의 정확도는 매우 높아 지금까지도 남은 예언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 자, 이제부터 그가 예언한 미래의 일들을 함께 풀어보자. 먼저 이미 적중된 예언들을 알아볼게. 적중된 예언들 중 하나가 바로 후지와라 가문의 몰락을 예언한 구절이야. 하늘의 덕이 높은 날, 높은 산이 서서히 무너질 때 흩어진 꽃잎들이 새로운 길을 열리라. 여기서 하늘의 덕이 높은 날은 덴토쿠 시대를 뜻하며 당시 후지와라 가문은 일본 권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산으로 비유돼. 산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권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흩어진 꽃잎은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을 상징하지. 이 예언은 후지와라 가문의 권력이 점차 쇠퇴하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등장할 것을 내다봤다고 해. 두 번째 예언은 바로 헤이안 시대의 끝을 암시하는 예언이야. 영원히 사는 날, 큰 물결이 도시를 덮칠 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리라. 여기서 영원히 사는 날은 주의 시대를 의미해. 큰 물결은 겐페이 전쟁의 혼란과 파괴를 상징하고 새로운 태양은 새로운 권력인 가마쿠라 막부의 등장을 뜻하지. 이 예언은 12세기 말 미나모토와 다이라 가문 사이의 겐페이 전쟁이 발발해 헤이안 시대가 막을 내리고 가마쿠라 막부가 세워지는 역사적 사건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돼. 세 번째 예언은 에도 시대의 시작을 예고한 거야. 기쁨이 지속되는 날 검은 새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평화로운 바람이 도시에 불어오리라. 여기서 기쁨이 지속되는 날은 게이초 시대를 가리켜. 검은 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상징하고 평화로운 바람은 그의 통치 아래 시작된 평화로운 시대, 즉 에도 시대를 나타내지. 이 예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우며 일본의 평화가 찾아온 것을 정확히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제 아직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 예언도 알아볼까? 아직 남아있는 미래 예언 중 첫 번째는 제3차 세계대전에 관한 예언으로 알려져 있어. 아름답고 조화로운 날, 세계의 용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싸우며 온 세상에 불길이 번지리라. 여기서 아름답고 조화로운 날은 레이와 시대를 상징하고 세계의 용은 주요 강대국들을 의미해. 서로의 꼬리를 무는 싸움은 이들 국가 간의 치열한 전쟁을 암시하지. 온 세상에 번지는 불길은 전쟁의 세계적 확산과 파괴를 의미하며 이는 다가올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해. 두 번째 남은 미래 예언은 일본과 한국의 통합에 관한 예언이야. 아름답고 조화로운 날 벚꽃이 만개한 나무가 바다 건너 소나무 숲과 합쳐지리라. 여기서 벚꽃이 만개한 나무는 일본을, 바다 건너 소나무 숲은 한국을 상징하지. 이 예언은 일본과 한국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미래를 암시하고 있어. 세 번째 미래 예언은 세계 평화에 관한 거야. 아름답고 조화로운 날, 하늘에 무지개가 걸리고 모든 땅에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리라. 이 예언에서 하늘의 무지개는 전 세계적인 화합과 희망을 상징하고 평화의 노래는 전쟁이 끝난 후 찾아오는 평화를 의미해. 이는 레이와 시대의 전 세계가 하나로 화합하며 평화를 이루는 미래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아베노 세이메이는 그의 비범한 능력과 예지력으로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자취를 남겼어. 그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정확히 예언해낸 인물로 남아있는 미래의 예언들 또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하지. 특히 레이와 시대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대전, 일본과 한국의 흡수 통일, 그리고 그 뒤에 올 세계 평화 예언은 멀지 않은 시기에 실현될지도 모른다고 여겨져. 일본의 현재 천황인 나루히토는 1960년 2월 23일생으로 올해 64세야. 그가 사망하면 레이와 시대도 끝이 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지. 과연 레이와 시대가 끝나기 전에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과 한국이 통일되며 그 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까? 아베노 세이메이의 일본과 한국의 통일 예언은 바로 현재 시대인 일본의 레이와 시대를 말하고 있고 세계 여러 예언가들이 2025년에 큰 세계의 전환점과 함께 한국에도 큰 사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자면 2025년의 통일 혹은 통일의 물꼬가 트일 만한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2025년을 남한과 북한의 남북 통일의 시작으로 예언하는 예언가들도 많지만 어쩌면 2025년에 찾아올 통일은 일본과 한국의 통일의 시작일지도 몰라. 세계가 전쟁과 혼란을 지나 일본과 한국이 하나로 화합하고 그 뒤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면 인류는 과거의 상처와 갈등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야. 세이메이가 바라보았던 이 미래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예언을 통해 각 나라와 민족이 함께 조화와 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영상을 재밌게 보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다음 예언을 해석하는 데 큰 힘이 될 거야.